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개장 전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 공장에서 생산량을 감소하겠다라는 뉴스가 블룸버그에서 전달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1분기 딜리버리 대수도 걱정이 되고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점은 테슬라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성장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성장이 꺾이지 않은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우리는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1, 2월 달에 친환경 전기차 판매 부분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전망치는 3월 달에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는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네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비율이 7%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연기관차 이용자들이 전기차로 넘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났는데 유럽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가장 많이 파는 폭스바겐은 마이너스 2% 성장률이 나왔고요. 토요타, 스코다, BMW 같은 기업들을 본다라면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네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41%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대세가 유럽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테슬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월달, 2월달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죠.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높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작다라는 것이겠죠.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여기 국가들의 전기차 전환율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텍사스 공장에서 사이버트럭의 생산 대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어제 텍사스 공장에서는 370대의 사이버트럭이 포착이 되었죠. 이 사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곧 있으면 대량 생산에 도착한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해 보이는데요.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우 성장에서 정말로 급진적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성장 이 중간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보통 전기차 스타트업들 흑자 전환 대수를 1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대부터 차를 팔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10만 대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74대를 생산해야 되고 274대에 7을 곱하면 일주일에 1900대 생산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2주를 곱하면 23,000대, 즉 분기당 23,000대 이상의 생산량이 나올 때 비로소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때가 테슬라가 크게 올라가는 시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과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다른 기업들보다 오래 걸릴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델3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엄청난 노하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전 세계 유일한 대량 생산 최강점을 지니고 있는 테슬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대량 생산은 약간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떻게든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해머 판매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현재 신차 판매 평균 가격이 47,000달러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모델 Y RWD가 36,000달러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AWD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1,000달러, 퍼포먼스 버전은 44,000달러, 전체적으로 미국 신차 판매 평균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모델 Y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차량이 바로 모델 Y죠. 사실상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현재 절반 넘게 테슬라를 사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는 모델 Y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일론 머스크는 동의한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미국에서만큼은 테슬라 모델 Y의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 새로운 버전 역시나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은 부진할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잡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AI 너무나도 저평
평가되고 있다. 왜 이렇게 테슬라 AI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발 주위에 FSD가 장착된 테슬라 차량을 모는 친구가 있으면 한 번만 타보라고 하죠. 이걸 타고도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경쟁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죠. 경쟁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 역시나 답변을 달고 있죠. 99%의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 FSD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No idea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SD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1%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테슬라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인데요. 최근에 X에서 계속 강조하고 거듭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AI 트레이닝 연산 부분,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였고 FSD의 향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도 테슬라 차량들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층 더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오토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본다라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FSD 리뷰가 안 좋다라면 예전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다라며 머스크가 이러한 자신감을 최근에 보여줄 수가 없었겠죠. 과연 머스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허풍을 떠는 사람인지는 과거에 했던 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 뇌에 컴퓨터를 연결한다 했을 때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였고 2024년에 뇌에 칩을 인식시켰죠.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머스크의 발언을 본다라면 실마리 정답지가 나온 것이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추구하는 전기차는 가격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전기차 관련해서 관세 인하가 되었던 세금 혜택이 되었던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테슬라이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가 되었던 AI가 되었던 우주 사업이 되었든 모든 것들은 성장이 꺾이지 않고 성장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주가를 볼 때가 아니라 테슬라의 성장률을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24달러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큰 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팔란티어의 성장률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밸류에이션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아니다 아직까지 낮다, 이러한 논란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팔란티어를 사는 기관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떠한 팔란티어의 미래와 강점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청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공매도 지금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공매도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팔란티어 공매도 쳤다가 돈을 많이 잃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팔란티어는 공매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고요. 숫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현재 AIP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모든 것들이 AIP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죠. 현재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보여주는 강점은 명확합니다. 기업들의 원가를 절감시키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면서 절차 시간들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올해도 역시나 커머셜 부분을 책임질 것은 병원 쪽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팔란티어 플랫폼에 대한 리뷰가 좋다라는 점이겠죠. 파운드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많은 이득들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질문을 던지면 AIP가 그대로 대답을 해준다. 그리고 팔란티어 이용 사례는 점차 늘어나면서 더욱더 기능은 향상이 될 것인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사실이죠. 마치 지금 옆에 친구도 쓰고 있고 옆집 사람도 점차 쓰기 시작하면서 나도 써
써봐야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팔란티어는 굉장히 중요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을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 군인들이 팔란티어 믹스 리얼리티 제품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미래 제품이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구체적인 전략이 없죠.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다 먹겠다. AI 시장은 팔란티어가 잡을 것이다. 현재 주목해야 될 AI 소프트웨어 기업은 여전히 팔란티어라고 보여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